챕터 7 부사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챕터 6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셨죠. 형용사라고 하는 파트랑 부사라고 하는 파트는 기본적으로 문장 내에서의 하나의 품사라고 해요. 품사. 그리고 우리가 단순 단어, 우리가 즉 품사를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고 그 단어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랑. 일단 부사는 여러분들 크게 쓰임, 즉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사의 문장 내의 역할은 동사를 수식, 형용사를 수식, 부사를 수식, 문장 전체를 수식해요. 그러면 여기서 수식하지 않는 안에 있죠. 그게 바로 명사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형용사였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많은 내용들이 요 부분, 즉 이게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는 과연 부사는 어떠한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느냐? 우리가 단순히 단어를 통해서 부사를 암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겨있는 단어의 모양을 가지고도 이게 부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ly 같은 경우는 부사라고 하지만 나중에 배울 거야 명사 플러스 ly는 부사가 아니에요. 또한 형용사와 부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앞으로 우리 구문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겠지만 원장쌤 같은 경우는 깍두기라고 해요. 깍두기. 즉 깍두기가 뭐냐, 우리 게임 같은 걸 할 때 깍두기라고 하면 끼워는 주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친구나 그 동생을 잡진 않아요. 술래잡기 할 때. 그죠? 그래서 구문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아니지만 부사라고 하는 건 동사의 의미를, 형용사의 의미를, 때로는 부사의 의미를, 때로는 문장 전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 등장하는 장소, 시간, 빈도, 의문부사라고 하는 여러가지 형태들의 문법적인 기능을 이한 시간에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포인트 7-1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부사의 쓰임과 종류를 배울 텐데요. 아까 부사는 쉬운 얘기로 명사 빼고는 다 수식이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부사의 쓰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we must leave early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early라고 하는 요 말은 일찍 떠났다라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를 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He is so smart에서 so는 부사고요.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인 smart를 수식하게 되어 있고요. My brother eats very fast라고 했을 때 이때 very라고 하는 아이는 역시 부사인 fast를 수식을 합니다. strangely라고 해서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문장 앞으로 나간 건 문장 전체를 다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배울 문장 형식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그 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쌤이 지금부터 표시하는 부사라고 하는 아이를 쓰지 않더라도 문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부사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감으로써 그저 특별한 동사의 의미가 강조되거나 형용사의 의미가 강조되거나 부사라고 하는 뜻이 더 풍부해지거나 또는 문장이라고 하는 전체 내용을 하나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강조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해석적인 개념의 의미도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문법이라고 하는 원리는 궁극적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와 글을 쓸 때의 기능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서술형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핵심인 독해라고 하는 능력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문법과 어휘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요.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작가의 주장이 어떤 부분인지를 강조라고 하는 형태로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 KDJ 김동준 영어학원의 주론 핵심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부사의 형태는 대다수의 형용사 뒤에 ly라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드시 형용사 뒤에 ly입니다, 여러분들. slow, slowly, quick, quickly 이렇게 ly가 되고요.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바꾸고 ly. 그래서 easy를 easily, happy를 happil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u이나 le로 끝나는 형용사는 끝에 자음 모음인 e를 빼고요. 바로 ly를 붙이면 돼요. true를 truly, simple을 simply. 이건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기능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문제고 단어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얘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부사의 종류 중에서 자,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다음에 요 단어들은 다 부사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here, there, inside, outside, upstairs, abroad 이런 아이들은 다 부사예요. 부사. 그러면 부사는 문장을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은 today, yesterday, tomorrow, now, then 이런 형태들도 역시 시간 부사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요 아이의 자리는요, 여러분들 문장 제일 끝자리예요. 아시겠죠? 문장의 제일 끝자리에 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적어 놓으세요. 이 아이가 같이 올 때는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대로 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이렇게 보세요. 자, it was very hot 이라고 적었죠. 어제 날씨가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outside와 yesterday를 같이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쓰라고요? 장소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시간은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장소, 방법이 있다면 방법 쓰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도부사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위치라고 하는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빈도가 뭐야? 빈도는 기본적으로 몇 번 했느냐, 그죠? 얼마나 자주 했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빈도라고 합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always. 네, 요거는 항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이란 뜻이죠. often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종종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usually라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뭐 대개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때때로 sometimes 이거는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네, sometimes 이거는 때때로 빈도수가 갈수록 떨어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never, 그죠?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죠?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once는 한 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one time. 아시겠죠? twice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빈도부사인데, 자, 빈도부사는 여러분들 별표를 잠깐만 달아놓으세요. 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동사 배우셨고 조동사도 배웠네요, 그죠? 그리고 일반 동사도 배웠어요.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얘는 위치가 중요한데 비동사와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오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는 앞쪽에 빈도부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my dad always reads the newspaper에서 얘가 일반 동사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부사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쌤이 구문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대괄호로 치는 단어들은 다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You look quite cool today 라고 되어 있죠. 시간 부사어고. 그죠? 이때 여러분들 요 말은 cool, 그죠를 멋지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을 하죠. 이게 왜 형용사냐면 이제 앞으로 look이라고 하는 동사를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look은 뒤에 형용사를 취해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문장의 구조예요. 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하기에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그죠? 뭐겠어요, 여러분들? 부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부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가 있고 그리고 부사라고 하는 형태가 있구나. 부사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의문부사는 여러분들 뭐냐면 보세요.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을 물어볼 때 쓰는 거죠. Where, when, why, how. 그죠? 그래서 where, when, why, how. 이걸 우리가 의문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ow old, how long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역시 의문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why are you carrying? 너 왜 울고 있어?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오겠죠? for 블라블라, because 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부사라고 하거든요. How old is your sister? 그죠? 너의 동생 몇 살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기본적으로 의문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의문사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형용사에 대한 부사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ly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조심하실 건 우리 2번, 그죠?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y는 i로 고치고 ly, e를 빼고 ly 이런 식으로 정리를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음 글자로 표시된 부사가 수식하고 있는 단어의 밑줄을 그으세요. 이렇게 really, nice, so much, 그죠? carefully, drive 이런 식으로 형용사, 동사, 때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는 아까 쌤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각각의 뜻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이 추가가 되네요. seldom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never, 결코 뭐뭐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부사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자, 빈도부사는 아까 쌤이 얘기했죠, 그죠? 이미 우리가 비동사, 일반동사를 배우셨기 때문에 비동사, 조동사는 뒤에, 일반동사는 앞에 이렇게 유기를 하셔서 비동사 뒤에, 그죠? 조동사 뒤에, 그 다음에 일반동사 앞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부사는 문장 제일 뒤쪽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이런 빈도부사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다가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rarely나 seldom이라고 하는 또는 never라고 하는 이 부사는 이미 그 자체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not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부정 금지 대상 어구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형용사 파트에서 뭐 있었어? 그죠? few와 little 있었죠, 그죠? 그 아이도 이중부정 금지 대상이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죠? 빈도부사의 위치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문장을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일단은 노트 정리를 통해서 이 표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외우셔야 돼. 그리고 포인트가 뭔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뭔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많은 것들 알고 있더라도요,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면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KDJ 그죠? 영어학원의 기본적인 그죠? 모토는 시험에 강한 영어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일 필요한 학교 시험, 그죠? 학교 시험과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시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까 봤던 뭐 how old, 그죠? how 그 다음에 often, how far, how much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죠? 의문 부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적혀져 있냐면 기간, 나이, 횟수, 거리, 가격 등을 물을 때 how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형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how 형용사 부사 형태는 얼마예요? 그죠? 얼마나 멀어요? 뭐 얼마나 오래됐어요? 얼마나 자주 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how long 기간에 쓰고요. how old, how often, how far, how much. how long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우리가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죠? 비동사의 의문문, 일반 동사의 의문문, 조동사의 의문문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답은 how long으로 물어봤으면 그죠? 해당되는 시간을 얘기하시고 how old로 물어봤으면 그죠? 나이를 얘기하시고 how often 그죠? 얼마나 빈도를 물어봤으면 한 번이면 한 번, 여러 번이면 여러 번 얘기하시고 how far 거리를 물어봤으면 거리를 대답하시고 how much 그죠? 가격 물어봤으면 가격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 여러분들 대답을 보시고 네, 정하시면 돼요. 시험명에서는. 자, 30분이라 그랬으니까 far, long 중에 long이겠죠. 그 다음에 how often 빈도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다음에 second time은 여러분들 twice랑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요. 일주일에 몇 번이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hat far가 아니라 how 플러스 의문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how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대답을 보시고 의문부사를 정하시고 대답을 보시고 의문부사를 정하시면 되겠죠. how 다음에 나이면 old, 거리면 far, 빈도 쓰면 often, 그죠? 가격이면 how much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형용사와 그 다음에 부사 형태가 같은 건데요. 역시 여기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겁니다. 이 친구들은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당연히 자리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하는 게 fast가 형용사로 빠른 또는 빨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장 내에서 위치를 보시면 돼요. I'm not a fast runner. 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을 때 이렇게 그죠? 수식 대상이면 수식어고 형용사 이렇게. My daughter can type fast 그죠? 빨리 친다라고 했을 때 역시 fast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조심하는 건 절대로 fastly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hard 그죠? 똑같아요. This book isn't hard for me 그죠? 이 책은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그죠? 어려운 책 이렇게 형용사로 쓴 거고요. 왜 얘가 형용사냐면 따라합니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She will practice hard every day 그죠? 이때는 hard 그죠? 동사 뒤에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겠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hardly라고 하는 아이는 있어요. 얘의 뜻은 빈도부사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early는 여러분들 in the early 19th 그죠? 1900년도 초에 그죠? 더와 명사 사이에 들어있는 네, 형용사. I don't want to leave early 그죠? 이거는 leave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 이렇게. late, don't be late 비동사 뒤에 형용사. He worked late 그죠? 늦게 일했다라고 할 때 부사. 또 있어요. lately는 여러분들 recently예요. 최근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well 그죠? He doesn't look well. look 뒤에 형용사 그죠? 이때는 여러분들 건강한이라는 뜻이고요. good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잘이라고 하는 뜻의 well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조건 ly라고 기억하셔야 돼서 부사가 아니라 명사 뒤에 ly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ly는
절대로 부사가 아니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좀 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lonely, lovely, friendly. 네, 이런 아이들은 부사가 아니라는 거 조금씩 더 가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들. 자, 체크업 지금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요렇게만 조심하세요. hard와 hardly가 각각 있어요. 그러면 hardly는 여러분들 빈도부사라 그랬으니까 어디 뒤에 와야 돼? 그죠? 비동사 바로 뒤에 와야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얘가 빈도부사면 일반 동사 앞에 와야겠죠? 그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죠? lately는 recently의 뜻이니까, 그죠? 최근에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I'm sorry, I'm late, 그죠? 그렇게 쓰시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부사 파트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미 앞쪽에서 쌤이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앞에 등장하 있는, 그죠? 기본적으로,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그죠?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에서 각각의 의미들, 그죠? 그리고 각각의 대답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 보시면, 그죠? 빈도부사가 어떤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은 어떤 위치를 쓰는지, 그죠? 각각의 뜻과 정확한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만드는 방법, 그죠?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사는 또 명사 빼고 다수식 가능하다고 했고, 또 부사는 장소와 시간 부사가 있다 그랬고, 빈도나 강도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의문 부사도 있었다. 그죠? 특별히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가 있었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주일 동안 워크북 정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중간 기말고사 평가 보시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제출하는 기본적으로 우리 챕터별 모의고사를 보시면 통과가 된 사람은 다시 챕터 8 비교로 넘어갈 것이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강의를 한번 더 듣고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고생하셔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을 빨리 빼도록 하죠. 자, 우리는 챕터 8 비교 파트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